네, 안녕하세요. 컴퓨팅적 사고력. 자,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히 넘파이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본적인 넘파이 모듈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넘파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자, 2페이지, 자, 강의 자료 2페이지의 랜덤 제너레이터입니다. 자, 이 랜덤 제너레이터는요, 우리가 numpy, 자, 우리가 지금 import numpy라고 하는 모듈을 우리가 import 할 겁니다. 그리고 이 numpy를 우리는 mp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numpy 모듈을 불러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우리는 numpy 이 numpy 패키지 안에 랜덤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또 그 안에 random state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규먼트는 seed라고 하는 숫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원하는 우리가 아무 숫자나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99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얘는 numpy 패키지 안에 또 다른 랜덤 패키지가 있고 그 랜덤 패키지 안에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랜덤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RGEN은 여러분이 원하는 변수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RGEN 하고 한번 컴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랜덤 제너레이터에 해당하는 많은 메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타입을 한번 볼까요? 자, 얘 타입은 R 랜덤 제너레이터. 자, 타입을 보면 마찬가지로 numpy의 랜덤, mtrend, 랜덤 스테이트. 어쨌든 얘는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타입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이것들을 랜덤 제너레이터라고 불러줍니다. 자, 얘는 왜 필요하느냐?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랜덤 어떤 랜덤 넘버를 실제로 우리 제너레이트 하는 함수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A는 numpy.random.random이라고 하는 경우, 그죠? 요 랜덤이 되면 이제 사이즈를 넣어야 된다고 했죠. 어떤 사이즈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2x2의 행렬로 된 랜덤 값을 내가 만들고 싶다. 자, 프린트 A 한번 해볼까요? 자, 했더니 2x2 행렬이 나왔고요. 그죠? 이때 이 랜덤은 0에서부터 1까지. 자, 0은 포함하고요. 1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0에서부터 1까지 숫자 중에 랜덤하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또 한번 이걸 한번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 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요? 자,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오죠. 자, 얘는 0.71, 0.81, 0.28, 0.98 랜덤한 숫자가 나왔는데 또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또 완전한 랜덤의 값에 2x2의 행렬의 값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번 복사, 자,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계속 다른 수가 나오는 거죠. 왜? 랜덤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했던 랜덤 제너레이터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면, 자, 만들어줄게요. 아까처럼 numpy.random. 여기 이제 대문자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걸. 자, 대문자 random state
하고 뭐 시드 번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할까요? 이번에는 100.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A는 이제 우리는 랜덤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랜덤 넘버를 만들 겁니다. 자, 랜덤 제너레이터는 객체를 쓰고 컴마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메서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아까 방금 우리가 했던 이 랜덤과 똑같은 애는요, 우리 똑같이 랜덤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해줄게요. 자, 사이즈는 2, 2. 이렇게 하고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해줄까요? 자, 프린트 A 이렇게 해볼게요. 자, 0.5434, 0.282783, 0.4245, 0.8447 뭐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거를 또 한 번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나볼게요? 실행을 하면 0.5434, 0.2783, 0.4245, 0.8447. 방금 우리가 실행해서 나온 결과와 같네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다시 한번 카피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붙여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랜덤 제너레이터의 힘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언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보통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알고리즘. 여러분 나름대로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뭔가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커다란 함수를 만들면 여기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방법들이 한 2가지를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도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결과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뭐 함수 1번, 함수 2번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가 과연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결과가 더 좋게 나왔는지 보게 되려면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이 좋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만들고 나서 뭔가 또 수정을 했어. 이 함수 1번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 또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함수를 통해서 이런 결과값이 나왔어. 나왔구나. 근데 이걸 좀 더 보정해 볼까 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여기서 수정을 좀 했어요. 그럼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넣어서 뭔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는 것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랜덤이라고 쳐보세요. 랜덤이면 계속해서 값이 바뀌겠죠. 계속해서 바뀌면 뭔가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랜덤 값이라도 뭔가 규칙 있는 랜덤 값. 왜냐면은 우리는 랜덤 값이긴 랜덤 값인데 우리가 계속 똑같은 뭔가 이런 함수라든가 알고리즘의 뭔가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랜덤한 값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랜덤 제너레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강의 자료에 한번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왼쪽은 우리가 랜덤 제너레이터를 만든 후에 그리고 나서 랜덤 값을 만든 거고요. 자, 오른쪽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랜덤 제너레이터 없이 그냥 바로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2개의 차이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seed라고 하는 숫자로 이거 컨트롤을 합니다. seed라는 번호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내가 seed를 하나만 바꿔볼게요. 우리 지금 계속 100 가지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뭐 99 가지고 해볼게요. 자, 완전히 다른 결과값이 나왔죠. 그죠? 99 하면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했더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뭔가 인터넷이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내버려 두고 바로 갈게요. 자, 어쨌든 시드 99번. 자, 시드 99번으로 했을 때는 같은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도구 들어가서 런타임 들어가서 자, 그냥 런타임 다시 시작을 할게요. 됐죠?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제 import numpy else np.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제 프로그램이 좀 이상하면은 다시 한번 런타임 시작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교수님 리스트가 호출이 안 된대요. List is not 뭐 callable 뭐 이런 뭐 에러가 나오고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고 나서 A를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1, 2, 3이라는 리스트가 프린트해서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실수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프린트를 어떻게 하다가 A라고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서 자, A라고 하는 이 리스트가 프린트로 가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프린트라는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왜? 프린트라는 이 변수 자체가 지금 이미 리스트가 돼버렸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에 의하면 에러가 뜹니다. 자, list object is not callable. 이미 여러분들은 이 빌트인 펑션, 내장 함수로 되어 있는 프린트 함수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프린트라고 하는 이름의 베리어블을 A라는 값으로, A라는 값이 프린트로 할당이 돼 버렸거든. 그래서 이제부터 프린트예요. 그냥 프린트. 자, 프린트하면 그냥 1, 2, 3이에요. 프린트 자체가 1, 2, 3인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 헬로 해볼까요? 헬로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왜? 이 프린트가 지금 리스트가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가끔씩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파이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를 건드렸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가서 런타임 들어가 가지고요. 뭐 런타임 초기화 아니면 뭐 다시 시작 및 모두 실행, 뭐 런타임 초기화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초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yes.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코드에서 기억되고 있는 모든 변수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numpy를 import 시켜야 돼요. import numpy as np.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랜덤 제너레이터를 만들 겁니다. 랜덤 제너레이터. 자, 요 이름 여러분들 뭐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이건 저는 랜덤 제너레이터의 약자로서 RGN이라고 쓴 겁니다. 자, 랜덤 제너레이터는 객체를 하나 만든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인스턴스예요. 그죠?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numpy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랜덤의 패키지 안에 랜덤 스테이트 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요. 시드 번호는 우리 지금 아까 99 했었죠? 자, 99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A는 랜덤 제너레이터 랜덤. 자, 사이즈는 그냥 뭐 2,2로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A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가 나왔냐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랜덤 제너레이터, numpy, 랜덤 스테이스. 아, C라고 했네요. C던데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0.62672, 0.4880, 0.8254, 0.0314 뭐 이렇게 나왔죠. 다시 한번 복사해서 한번 보여볼게요. 자, 똑같은 수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시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98로 한번 바꿔볼까요? 98. 자, 98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완전히 다른 수가 나오죠. 그죠? 다른 수가 나오죠. 자, 또 시드를 한번 또 다른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97. 자, 계속 다른 수가 나오죠. 이번엔 97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97 그대로. 97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 같은 수가 나오죠. 어쨌든 이 시드 번호로서 시드 번호가 같으면 계속해서 같은 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행 결과 값이 나와요. 우리가 2x2의 랜덤 값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0에서부터 1 사이, 0은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는 그런 유니폼한 랜덤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시드로서 이 시드를 씀으로써 시드 번호에 따라서 다양한 값이 나오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값을 가지고 뭔가 알고리즘이나 함수를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다시 수정을 하거나 뭐 비교를 할 때 똑같은 데이터를 넣고 싶은 거예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계속 이 seed 97을 계속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이 결과값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 이제 랜덤 제너레이터의 랜덤에 대해서 했었는데, 자, 똑같습니다. 우리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죠? 랜덤, 이제 랜드라고 하는 값이죠. 랜드라고 하는 함수. 자, 뭐 지난 시간 거 복습도 할 겸 또 해보는 거죠. numpy 랜덤 랜드 3,4. 자, 사실은 요 랜덤 우리가 요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 어차피 복습인데, 자, b는 numpy 랜덤 사이즈 3,4. 사실은 요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같다고 했죠. 그죠? 0에서부터 1까지 0은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는, 자, 0에서부터 1까지의 수 중에서 이제 유니폼한 어떤 특정한 값을 뽑는데 사이즈는 3x4의 행렬의 랜덤 값을 뽑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자,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둘 다 같은 겁니다. 자, 차이는 뭐냐면 얘는 랜드라고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약어, 좀 줄임말을 쓴 거죠. 줄임말을 쓴 거고 얘는 줄임말을 쓰지 않은 거예요. 자, 줄임말을 썼을 경우에는요,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내가 사이즈를 넣을 때 그냥 가로 열고 3,4. 그런데 이제 랜덤이라고, 자, 우리가 이제 이름을 풀네임을 썼을 경우에는 자, 튜플 형태를 가지고 가로 열고 3,4. 사실은 이제 사이즈는 이거 없어도 되긴 하는데, 자, 요거예요. 요 차이를 한번 보세요. 자, 그냥 3,4라고 쓰느냐, 아니면 가로 열고 3,4 가로 닫고 이렇게 쓰느냐. 사실 얘는 아규먼트의 사이즈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위에 아래 다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프린트 A 해볼까요? 프린트 A 해보면은, 자, 3x4의 행렬, 이제 랜덤한 값이 제너레이트 되는 행렬 값이 막 나왔죠. 자, 또 한번 해볼까요? 또 한번 하면, 네, 결과값은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맞는 거죠. 계속 달라지는 게 맞는 건데, 아, 우리는 뭔가 랜덤한 값을 뭔가 좀 컨트롤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비교를 하거나,
어쨌든 같은 데이터를 계속 사용해서 뭔가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다시 마찬가지로 랜덤 제너레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numpy라는 모듈 안에 랜덤이란 패키지가 있고 그 안에 랜덤 스테이시라고 하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문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클래스예요. 클래스인 거죠. 랜덤 제너레이터 클래스예요. 자, seed는 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뭐 42라고 해볼까요? 여러분들 쓰고 싶은 아무 숫자를 다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a는 자 우리가 객지 r g in 하고요.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굉장히 많은 메소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 똑같습니다. rand 하면 됩니다. 하고 여기서 아까 3,4 자 마찬가지로 프린트 a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3x4에 3x 자 행 3개 14개 그죠? 3x4의 행렬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자 똑같이 시드 넘버 42로 똑같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보면 결과값은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이 나오죠. 자 우리가 시드 넘버를 하나만이라도 고쳐주면 40만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랜덤 제너레이터를 만듦으로써 뭔가 랜덤 값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유니폼도 한번 해볼까요? 유니폼도 자 a는 numpy 랜덤 유니폼 자 이 유니폼은 우리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해 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low는 3 high는 그래서 10이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보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 함수가 뭔지 한번 읽어보면 돼요. 아, 얘는 유니폼이라는 함수는 low, high, size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low는 0.0, 0으로서 0의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어. high는 1.0이라는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low랑 high 값을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low는 0이고요. high는 1이라고 하는 디폴트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이즈는 none이에요. 사이즈는 없어요. 그죠? 사이즈는 아예 없고. 그리고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뽑을 수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인터벌인데 half open 인터벌이죠. 그러니까 절반은 막혀 있는 거고, 절반은 열려져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요 표시가 뭔지 아세요? 자, 로우부터 하이까지인데 요 이렇게 그 대괄호라고 하죠. 대괄호 형태는 이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를 포함해 로우를 포함한 것부터 시작해서 얘는 괄호, 그냥 괄호는 그냥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우부터 하이까지인데 로우는 포함하고 하이는 포함하지 않는 1절 include low but exclude high 그죠?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이 상태로 가면은 0에서부터 1까지예요. 그죠? 근데 0은 포함하고 1을 포함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로우 3, 하이 10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제 로우 값은 3이고요. 하이 값은 10이 될 겁니다. 사이즈도 우리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사이즈는 이번에 얼마로 할까요? 그냥 2,2로 할까요? 2x2. 네, 2x2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이제 프린트 A를 해 볼게요. 보면 이제 2x2에 최소값은 3, 최대값은 10, 대신 10은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에서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해서 나오는 랜덤 값을 우리가 4개 값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얘를 또 한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계속해서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죠? 계속해서 다른 값이 나올 겁니다. 랜덤 값이니까.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컨트롤 하겠다는 거죠. 랜덤 자 R generate 우리가 이런 객체를 만들 겁니다. numpy 안에 랜덤이 있고 이 안에 random state. 자, 주의할 거는 여기 앞에 대문자 R 대문자, 요거 S도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seed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뭐 23이라 할까요? 이번에는 23으로 해주고요.
자, 이렇게 랜덤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나면 자, A는 랜덤 제너레이터 안에서 이 똑같이 유니폼 하고 로우는 아까 3이었고요. 아까 하이 얼마로 났었죠? 10으로 났죠. 우리 사이즈는 얼마로 났죠? 아까 2,2로 났죠.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6.62, 뭐 9.628, 8.358, 4.976 뭐 랜덤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똑같이 한번 또 뭐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숫자가 나왔죠. 그죠? 뭐 계속 반복해도 똑같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라도 시드 값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뭐 22만으로 해도 완전히 또 다른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랜덤 제너레이터를 씀으로써 랜덤 값을 약간 좀 컨트롤할 수가 있더라. 우리 랜드 인트도 뭐 우리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자, 다시 A는 numpy 랜덤 랜드 뭐 지난 시간 복습하면서 이번 시간 계속 강의하는 거 어쨌든 이제 좀 같이 좀 해보는 겁니다. 복습도 해가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괄호를 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막 뜨죠. 자, 랜드 이건 인티저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이제 인티저 값을 넣겠다는 거예요. 인티저 값을. 지금까지는 플로팅 넘버였다면, 자, 로우가 하이값. 로우는 뭔가 특별히 디폴트 값이 없네요. 그죠? 근데 하이는 none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는 none이고요. D 타입은 인티저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로우 값을 1로 놓을 거고요. 하이는 한 5로 넣을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프 오픈이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로우에서부터 하이까지 로우를 포함하고 하이는 포함하지 않는 거네요. 여기서도 그죠? 이 선에서 그러면은 자, 1에서부터 5까지라는 얘기는 1, 2, 3, 4라는 얘기예요. 그죠? 1, 2, 3, 4 중에서 랜덤하게 뽑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이즈는 뭐 얼마로 할까요? 사이즈는 2,3 우리 강의자로 있는 거랑 똑같이 할게요. 7페이지 그래서 프린트 A를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 컴마가 두 개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자 143, 223 자 이렇게 143, 223 랜덤하게 1에서부터 1, 2, 3, 4 중에서 아무 랜덤 값이나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또 한번 요거 반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또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431, 214 또 다시 한번 해보면 241, 413 완전히 계속해서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것들이죠. 자, 아까처럼 우리 또 랜덤 제너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랜덤 제너레이터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numpy에 랜덤에 랜덤 스테이트 하고 뭐 시드는 이번에는 우리 한 1000으로 합시다. 자, 1000으로 하고 자, A는 numpy 하고요. 랜덤 제너레이터 그죠? 랜덤 제너레이터에서 랜덤 인티저 값으로 로우는 1이고요. 하이는 뭐 5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2,3 자, 이렇게 있고요. 프린트 A를 해보면 자, 2,4 2,2x4 사이즈의 이제 랜덤한 값들이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를 카피해서 복사를 하면 자,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기서 뭐 랜덤 값을 좀 바꿔 볼게요. 바꿔 보면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온다. 우리 지난 시간 거 공부 복습하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스탠다드 노멀. 스탠다드 노멀은 뭐였어요? 자, A는 numpy random standard normal 여기는 사이즈를 넣을 수 있어요. 3,3 자, 우리 이거 스탠다드 노멀이 뭐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민 평균값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라는 값이 있는데 미는 우리가 0으로 놓을 거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로 놓겠다는 거예요. 그때 분포도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포도. 그래서 평균 값은 0이고요. 표준 편차는 1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값을 갖는 랜덤 값. 그럼 이제 0에 가까운 수가 좀 많이 나올 확률이 큰 거죠. 그죠? 0에서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확률 값은 좀 더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0에서 많이 떨어진 숫자는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가 다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프린트를 한번 해야죠. 자, 프린트 A를 하면 자, 이렇게 0.9 마이너스 0.42 0. 마이너스 0.4. 자, 뭐 마이너스 값도 나오는 거죠, 당연히. 평균 값이 0이니까. 0.2 마이너스 0.202 뭐 마이너스 2.23도 나왔네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1.8 2.21. 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랜덤 제너레이터로 할 수가 있다. 자, 랜덤 제너레이터. 자, 객체를 만들 거예요. numpy의 랜덤 스테이트 하고 이번 seed는 얼마로 할까요? 이번에는 15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A는 랜덤 제너레이터에서 똑같습니다. 여기 안에 스탠다드 노멀 하고 사이즈는 아까처럼 뭐 3x3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값이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얘를 또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가 똑같은 행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랜드n에 대해서도 해볼게요. 랜드n이 그때 뭐였어요? 여러분 또 같은 거라고 했죠. 그 스탠다드 노멀하고 자, A는 np random.randn.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여기 튜플이 아니라 그냥 숫자만 쓰면 된다고 했죠. 자, 3,3.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여기 위에서는 사이즈 이퀄 하고 사이즈 쉐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줄임말, 이 풀네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괄호 안에 튜플을 넣어주는데 이제 약간 이제 줄임말일 경우에는 그냥 숫자만 넣어준다. 라고 하는 거. 헷갈리면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하게 되면 똑같이 해도 3x3의 랜덤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민 값은 0이고요. 그러니까 평균 값이 0이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1인 이렇게 총 9개의 값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랜덤 제너레이터를 만들 겁니다. numpy np random state 하고 seed는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뭐 1200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A는 랜덤 제너레이터 자 객체 안에 또 랜덤 n 그대로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3x3 3x3의 랜덤 값을 우리가 뽑을 거예요. 프린트 A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3x3의 랜덤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똑같이 한번 복사해서 보면 계속해서 같은 숫자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랜덤 제너레이터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또 했던 게 노멀이라는 함수였죠. 그죠? A는 numpy random.normal. 얘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랜덤 n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노멀 하고요. 얘는 민 값은 민이 평균 값이라겠죠? 민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1이고요.
요인 상태에서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노멀이라고 하는 펑션은 이 우리 민 값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설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괄호를 치는 순간 뭔가 딱 뜨죠. 로케이션. 이게 민 값입니다. 평균 값.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평균 값이 0이고요. 얘는 표준 편차예요. 스케일은. 표준 편차는 1인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아무 숫자도 넣지 않으면 평균 0, 표준 편차 1인 값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평균 값을 5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2로 잡을 거고요. 사이즈는 뭐 2,2로 하죠. 이렇게 했을 때 프린트 A 해주면 자, 평균 값은 0이고 표준 편차는 2예요. 그러면 5를 기준으로 뭔가 값이 생기겠죠. 2와 2의 값이. 자, 얘 또 한번 반복하면 자, 완전히 다른 값들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한번 반복하면 그렇죠.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랜덤 제너레이터를 만들게 되면 랜덤 제너레이터 numpy.random state에 뭐 이번에 seed는 이번에는 그냥 1이라고 해볼까요? seed의 seed. 그래서 뭐 a는 랜덤 제너레이터라는 객체에 노멀이라고 하는 펑션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이즈, 로케이션은 함수는 똑같죠. 이제 로케이션은 아까처럼 5, 민은 5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케일은 2고요. 사이즈는 2,2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또 뭐가 문제였을까요? 랜덤 제너레이터. 스케일 요게 잘못 썼네요. 스케일 이걸 잘 썼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2/2의 평균 값은 5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2인 랜덤한 값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었고, 얘는 반복해도 값은 계속해서 일정하더라. 왜? 우리는 랜덤 제너레이터, 어떤 특정한 시드 값을 가지고 있는 랜덤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랜덤 값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랜덤 값을 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 강의 자료 이제 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랜덤 관련된 함수에서 조금 더 이제 보는 건데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이제 퍼뮤테이션과 셔플입니다. 자, 11페이지를 보면 우리 텍스트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 numpy라고 하는 모듈 안에 랜덤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permuta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에는 어떤 숫자를 넣어도 되고요. 혹은 우리가 랜덤하고 permutation 이 안에는 어떤 시퀀스가 와도 됩니다. 시퀀스라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뭐 리스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numpy 어레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얘네들을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어떤 그 배열을 랜덤하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차피 이제 코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자, 예를 들어서 A는 1, 2, 3, 4, 5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다고 하고요. 자, 이때 B는 자, numpy에 랜덤이라는 패키지 안에 permutatio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안에다가 A라고 하는 리스트를 그대로 둘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프린트 B를 하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1, 2, 3, 4라는 리스트를 순서를 랜덤하게 바꿔서 리턴을 하겠다는 겁니다. B에다가. 그래서 B는 4, 2, 5, 1, 3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숫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요것만 한번 있고 요것만 복사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해서 이번에는 숫자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 이렇게 오면 10 이렇게 오면 이건 한번 우리가 C라고 해줄까요? C에다 우리가 할당시킬 건데 이렇게 하고 C를 우리가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말은 뭐냐면은 0부터 10까지 근데 10은 제외하고 다시 말해서 0부터 9까지 수가 있는데 얘 순서를 랜덤하게 한번 배열을 시켜봐 라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수를 랜덤하게 이렇게 배열을 시킨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반복을 하면 계속해서 랜덤하게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7, 9, 5, 0, 3, 4, 6, 8, 1, 2가 나왔습니다. 다시 또 한번 하면 뭐 2, 3, 7, 4, 9, 0, 8, 6, 5, 1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를 넣으면 0부터 이 수보다 작은 그런 리스트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랜덤하게 배열을 시킬 수 있었고 혹은 여기에 리스트나 아니면 뭐 넘파이 어레이가 와도 돼요. 리스트가 와서 여기처럼 뭐 1, 2, 3, 4, 5라는 리스트가 들어오면 4, 2, 5, 1, 3이 돼버리고 요거 우리 하나만 해볼까요? 요거 이제 그대로 똑같이 얘도 똑같이 복사해서 똑같이 실행시켜주면 아까는 4, 2, 5, 1, 3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2로 2, 4, 3이 나왔죠. 어쨌든 이제 이건 계속 랜덤으로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랜덤 제너레이터를 써서 얘들의 어떤 랜덤하게 바뀌는 것을 좀 컨트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또 예시를 이렇게 했는데 랜덤 제너레이터를 하나 우리가 또 만들 거예요. 자, numpy 랜덤 안에 랜덤 스테이트 하고 seed는 이번 얼마로 할까요? 이번에는 300으로 한번 해볼까요? 300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싶은 넣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 11페이지에 예제 있는 거랑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하려면 이것도 99가 돼야 되는구나. 자, 99 이렇게 넣고 A는 뭐 1, 2, 3, 4, 5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B는 이 랜덤 제너레이터에서 여기도 똑같이 permutati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랜덤 제너레이터 안에 permutation 메소드죠, 이거는 그죠? permutation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자 A를 우리가 permute 해보자. 그리고 이제 print B를 해보면 이번엔 3, 1, 5, 4, 2가 나왔어요. 자, 1, 2, 3, 4, 5를 3, 1, 5, 4, 2로 바꿨어요. 자, 이게 똑같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또 어떻게 바뀌는지 마찬가지로 3, 1, 5, 4, 2가 있죠. 자, 우리가 랜덤 제너레이터를 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랜덤 값을 만들었고, 그리고 시드 값이 같은 순간 시드가 같은 숫자면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값을 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퍼뮤테이션과 함께 셔플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셔플도 마찬가지로 섞는 거예요. 섞는 거죠. 자, 퍼뮤테이션도 어떤 배열의 순서를 바꾸는 건데 셔플도 섞는 거예요. 어차피 의미는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 아까 퍼뮤테이션 할 때는 이렇게 우리 리턴 값이 있었어요. 어떤 값이 있으면 내가 배열을 랜덤하게 바꿔서 그 바뀐 리스트 혹은 뭐 numpy 어레이나 어떤 그런 시퀀스들을 이렇게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반환을 했는데 셔플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 값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다 제가 이제 그 강의 자료에 뭐라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in place. 자, in place라는 말을 여러분 찾아볼 겁니다. 자, in place라는 말은 제자리라는 뜻입니다. 제자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A는 1, 2, 3, 4,
몰아가는 리스트가 있다고 하고요. 이때 numpy에 랜덤의 셔플 이라고하는 펑션이 있다고 했죠. 얘를 이제 a로 넣으면 이 a 값이 셔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a 값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a 값 자체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print a를 해보면 원래 a는 1, 2, 3, 4, 5였는데 a가 이제 5, 4, 2, 1, 3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얘는 a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리턴하는 값은 없습니다. 리턴하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도 넣긴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자, b는 아까처럼 b는 이라고 해볼까요? b냐면 얘는 함수 자체가 지금 리턴 값이 없는 애예요. 자, b 값을 한번 우리 볼까요? b 값은 어떻게 나나 볼게요. none이죠, none. 왜? 얘는 리턴하지 않으니까. 얘는 a 값을 그냥 랜덤하게 셔플 시켜주고 섞고 a 값 자체가 바뀌는 거에서 끝난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값을 리턴해 주는 게 아니에요. 리턴한 값이 없다 보니까 b는 어떻게 돼요? 그냥 none 타입이 되는 거죠. none이 되는 거죠. none. 아무것도 없는.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랜덤 제너레이터를 만들게 함으로써 이 셔플을 써도 계속해서 그 값이 같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의 자료 12페이지 한번 보고 따라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 랜덤에 대해서 이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에 대해서 좀 더 해볼까요? 자, 이제 강의 자료, 자, 13페이지 보면은 몇 가지 좀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파이썬 배울 때, 파이썬 배울 때요. 마이크를 좀 제대로 다시 놓고. 여러분들 그 파이썬 배울 때 그 레인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배웠었죠? 레인지 0, 레인지 10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잠깐 리스트로 한번 바꿔보면 리스트를 한번 바꿔보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오죠. 잠깐 그 간혹가다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건 프린트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네요. 프린트를 안 했는데도 뭔가 나오네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쓰는 이게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우리가 이것은 대화 형식의 어떤 이건 프로그램이거든요. 대화형의 프로그램일 때는요, 우리가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프린트를 하지 않아도 출력이 가능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가 프린트를 해도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은 굳이 우리가 프린트를 하지 않아도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마지막 줄이라도 계속 프린트라는 값을 계속 프린트라는 함수를 계속 썼어요. 왜냐면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숙달이 되면 이런 약간 좀 요령도 좀 이제 가질 필요도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 이제 레인지라고 하는 거 이건 파이썬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가 되겠죠. numpy도 비슷한 애가 있습니다. numpy. 자, numpy에 비슷한 애. array range. 이 range 앞에 a가 붙었고요. 그리고 얘는 numpy라고 하는 모듈 안에 속해 있으니까 numpy.mp.arange라고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얘 한번 타입을 볼까요? 이렇게 타입을 바로 해버리면 numpy array가 됩니다. numpy array로서 나오는 겁니다. 얘는 numpy array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numpy array로서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제 0에서 10, 0에서부터 이제 9까지죠. 이제 0에서 9까지. 그때는 이렇게 써라. numpy.arange라고 해라. 얘는 파이썬 그 빌트인 펑션 내장 함수의 range와 같은 애다. 단지 얘는 range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객체를 반납을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리스트 아니면은 혹시나 뭐 여기다가 뭐 튜플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면 뭐 튜플로 바뀌기도 하고 이 형태가 되거든요. 어쨌든 뭔가 이제 숫자를
우리가 랜덤하게, 랜덤은 아니죠. 숫자를 이제 어떤 규칙에 맞게 0에서부터 9까지. 사실은 이제 얘는 그때 레인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뭐가 있었어요? 스타트 숫자가 있었죠. 그다음에 스탑, 그다음에 스텝 몇 걸음씩 뛰느냐. 자, 시작점, 끝점, 그다음에 몇 개씩 건너뛰느냐.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numpy 점 a range도 마찬가지로 start, stop, step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한번 해볼까요? 자, a는 numpy a range 2에 10. 자, 만약에 두 개만 있으면 스텝이 생략된 거죠. 자, 스텝이 생략되고 스텝이 생략된 얘기는 스텝이 1이란 얘기예요. 1씩 증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은 2고 끝점은 10인데 10은 포함이 안 되니까 2부터 9까지. 그죠? 그래서 프린트 A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부터 9까지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A는 numpy의 A range. 자, 2부터 자, 9까지 그리고 두 칸씩 띄어라 하는 거죠. 자, 2부터 9까지 두 칸씩 띄어라. 2, 4, 6, 8. 또 A는 numpy의 A range. 자, 10부터 3까지 마이너스 1씩 증가해라.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씩 감소하라는 얘기죠. 1씩 감소하라는 얘기.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자, 우선 결과를 보고 자, 뭐 레인지에서도 했었지만 내가 뭐 0, 1, 2, 3, 4, 5, 6, 7, 8, 9, 10이란 말이에요. 시작점이 여기에요. 10. 이게 스타팅 포인트예요. 스타트. 자, 스탑은 얼마예요? 3이에요. 3. 3인데 항상 이거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파이썬에서는 웬만하면 자, 스타트에서 스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뒤로 한 칸씩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 9, 8, 7, 6, 5, 4까지. 그리고 3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부터 4까지가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A는 numpy에 이번에는 A range에 뭘 하고 싶었냐면은 제가 0부터 numpy의 파이 우리가 3.14259 있죠? 이것도 이제 numpy라고 하는 모듈 안에 파이라고 하는 이제 어트리뷰시 있는 겁니다. 이건 함수가 아니죠. 이제 어트리뷰시죠. 이제 값이죠, 값. 잠깐 한번 볼까요? 자, 프린트 numpy의 파이 값 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3.14, 1592, 6535, 뭐 89, 793 이렇게 나오죠. 자, numpy의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와 같다. 자, 다시 이제 일로 와서 지워버리고. 자, A는 numpy.a range 0부터 파이까지, 그죠? 파이까지 이렇게 하고 프린트 1 한번 해볼까요? 자, 프린트 i가 빠졌대요. 자, 그러면 0, 1, 2, 3까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말고 내가 0에서부터 그래 파이까지 0부터 3.14159까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0등분을 하고 싶어.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10등분. 여러분들 그럼 10등분 하려면은 그럼 10분의 파이로 뭐 스텝을 찍고 그죠? 스텝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파이를 10으로 나눠요. 이게 이제 스텝이 되는 거죠. 그러면 0이 시작점이고 그리고 파이가 끝나는 점인데 근데 또 이거는 또 이제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다 더하기 또 파이 나누기 10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또 될까? 막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다 파이 여기도 파이 할 때 numpy np점이랑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네요. 아, 이것도 10개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시작점이 뭐고 끝점이 뭐고, 그 다음에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가기 위한 뭔가 스텝은 얼마고, 이런 게 명백하면은 그냥 numpy.a range를 쓰는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 만약에 어떤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막 몇 등분하고 싶은 거야. 자, 그때는 우리가 뭐를 쓰느냐? 자,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numpy lin, 자, 리니어의 약자 lin을 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자, 리니어 스페이스 하고요. 자, 시작점, 뭐 끝점, 자, 파이까지. 그다음에 몇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을 거야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start, stop이 있죠. 그다음 num, 이건 개수입니다. 몇 개를 가지고 몇 개를 보여줄래? 몇 개로 나눠줄래? 여기 end 포인트가 있죠. end 포인트가 추루한 얘기는 이게 지금 파이가 지금 이제 엔드 포인트가 되는 거죠. 0부터 파이까지니까 이 파이를 포함을 할래 안 할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에는 포함하는 걸로 나와 있죠. 포함하는 걸로. 난 포함하지 않을 거면 여기를 false라고 만들어야 됩니다. 엔드 포인트를 false라고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뭐 해서 이걸 a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print 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10개의 값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0부터 3.14, 15, 92, 65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여기서 11개로 나누면, 자, 11개로 표현하면 이제 11개가 됩니다. 0부터 3.14, 15, 92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요 간격은 다 같은 거죠. 그죠? 간격은 다 같은. 이렇게 되면 좀 더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알고, 근데 이 스텝을 잘 모르겠어. 얼마의 간격으로 우리가 띄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리니어 스페이스, lin 스페이스, 자, 시작, 끝, 그 다음에 몇 개를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나는 3.14 159는 안 넣고 이거는 빼고 싶어. 자, 이건 빼고 싶어 하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end, 여기 있죠. 여기 end 포인트, 여기 보이죠? 여기 end 포인트. 자, end 포인트를 지금 현재는 true로 되어 있거든요.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14 159가 나온 거예요. 지금 end 포인트를 우리가 false라고 해버리면, 자, 3.14 159가 없어졌죠. 자, 그 앞에 있는 숫자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7페이지 reshape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numpy가 있으면 이제 두 가지 쉐입을 바꾸는 거예요. 쉐입을 바꾸는 거예요. 쉐입이 뭐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자, a는 자 1, 2, 3, 4라고 하는 이제 배열이 있어요. 자, 얘 한번 볼까요? 자, a 이는 리스트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numpy의 array a 해서 b에다가 리턴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print b 하면 이제 어쨌든 1, 2, 3, 4라고 하는 numpy array가 된 겁니다. numpy array가 되고요. 자, 얘의 쉐입을 한번 볼게요. 자, 4. 얘는 1차원이거든요. 1차원. 4개짜리 1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내가 뭐 2개를 연결했어요. 이런 형태를 내가 또 하나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이거는 이제 5로 만들어 줄 거예요. 6, 7로 해주고, 8로 해주고, 그 다음 대괄호로 한번 이제 묶어주면 이제부터 이제 얘는 2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1, 2, 3, 4, 5, 6, 7, 8. 2행, 4열. 하나, 둘, 셋, 넷. 그죠? 자, 1행, 2행.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4열. 그죠? 그래서 이제 2 by
4의 행렬 혹은 뭐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쉐입은 2,4가 됐어요. 내가 이 쉐입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4를 내가 4,2로 바꿔주고 싶은 거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마찬가지로 numpy, 그다음에 reshape, numpy 모듈에 reshap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바꾸고 싶은 array, 아까 뭐였죠? b를 어떤 쉐입으로 2,4로 그래서 리턴을 해보자. 자, 뭘 리턴할까요? C 값으로 리턴을 해볼까요? 할당을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프린트 C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2,4였잖아. 4,2로 바꿔준다고 했잖아. 4,2. 지금 얘는 이제 쉐입이 지금 2,4잖아요. 2행 4열이잖아요. 4행 2열 내가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자, 4행 2열. 행이 하나, 둘, 셋, 넷. 4행 하나, 둘, 2열. 그죠? 한번 볼까요? 프린트 C 했지만 프린트 C의 쉐입을 한번 볼까요? 예, 4,2.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numpy를 써서 numpy 안에 있는 펑션을 써도 되고요. 지금 이 b 자체는 지금 뭐예요? numpy array죠. numpy array니까 numpy array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해도 돼요. 지금 내가 b는 지금 보세요. 타입 b 하면 numpy array거든요. 지금 여기 numpy array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a라고 하는 리스트를 numpy a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b가 numpy array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numpy array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b 점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numpy array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이 안에도 reshape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만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지금 4,2로 우리가 바꿨죠. 4,2. 뭐 D라고 해줄까요? D. 하고 프린트 D. 해도 4,2로 바뀌고요. 사실은 이 리쉐입은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이제 튜플 형태로 4,2를 넣어도 결과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좀 약간 유두리 있게 하면 됩니다.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하면은 완전히 내 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들 꼭 한번 다 실행을 해보고 스스로 뭔가 좀 체험을 해야 돼요. 습득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감을 좀 익혀야 돼요. 자,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뭘 했냐면은 2x2에서 지금 우리가 2x4였죠 처음에. 2x4의 어떤 쉐입을 가지고 있는 애가 지금 4x2의 형태의 매트릭스로 바뀌었어요. 리쉐입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3,3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3,3이라고 하면 B, reshape 3,3. 당연히 에러가 나올 거예요. 왜 에러가 나오냐? 보세요. Cannot shape array of size A into shape 3,3.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 B는 2x4예요. 총 사이즈는 8개란 뜻이에요. 총 엘리먼트 숫자는 8개예요. 8개인데 어떻게 이 8개를 3x3 행이 3개고 열이 3개인 매트릭스를 우리가 어떻게 넣을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은 9.
9개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쉐입을 하려면은 어쨌든 리쉐입을 했을 때 이게 맞을 때, 숫자가 맞을 때, 내가 지금 3by 3으로 한다고 했지만 3by 3은 총 9개의 엘리먼트를 요구를 해요. 그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몇 개예요? 8개죠.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에러를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뭘 쓰기도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4,2 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붙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B는 현재 지금 쉐입이 2의 4예요. 그죠? 2의 4고요. 행이 2개고 열이 4개고. 얘를 우리가 뭘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2 바꿔준다는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이너스 1은 몰라 라는 뜻이에요. 모르는데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넣어줘 라는 뜻이기도 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1,1로 했죠? 요거 한번 실험해 볼게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쉐입이 얼마로 됐죠 지금? 쉐입을 한번 제가 펴볼게요. 어, 4,2가 됐어요. 4by 2 행렬이 됐어요. 나는 분명히 마이너스 1에 2를 넣었는데 자, 이 마이너스라는 1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앞으로 요 B라고 하는 애가 지금 쉐입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여기 얼마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뒤에 있는 열은 꼭 2개를 맞춰줬으면 좋겠고 여긴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 가지고 넣어줘 라는 뜻입니다. 자동으로 넣어줘 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 쉐입이 4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값을 4로 했을 때의 값과 그죠? 그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 1로 했을 때의 결과값은 똑같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은 몰라. 그냥 너가 알아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넣어줘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3 이거 3이고 이건 네가 알아서 잘 알아서 넣어줘 라고 했는데 이거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올 거예요. 왜? 아니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싶은데 지금 원래 2의 4잖아요. 행이 2개고 열이 4개고 총 우리 엘리먼트는 총 8개인데 암만 계산해도 얘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1이 돼도 안 되고 2도 돼도 안 되고 3이 돼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에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언론으로 자동으로 계산을 하긴 하되 또 결과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풀면 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는 방정식을 지금 풀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파이에 대한 기본적인 것 좀 하고요. 그다음 이제 인덱싱에 대해서도 좀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스트에서 그 인덱싱 하는 것들 좀 공부했었죠. 그죠? 기억이 혹시 안 나나요?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리스트 할 때도 이제 한번 볼까요? 복수 한번 해볼까요? 1. 자, 1. 제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1, 2, 3, 4. 하고요. 5, 6, 7, 8 하고요. 9, 10, 11, 12 하고 얘네들을 2차원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리스트고요. 이 리스트를 2차원으로 이제 2차원 넘파 에러로 만들 거예요. A. 여기서 이거를 내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B는 자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3바이 자 행은 3개죠. 하나
하나, 둘, 셋. 자, 열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3 by 4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매트릭스. 뭐 행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행렬 안 배웠어요? 그 질문이 보니까 저희는 고등학교 때 행렬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하는데요. 지금 배우면 되죠. 뭐 이런 걸 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숫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 행렬입니다. 별거 없어요. 뭐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거를 행렬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매트릭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넘파이 어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깊게 뭐 역함수 배우고 뭐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니까.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b 값이라고 하는 넘파이 어레이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만들었고요. 우리 예전에 리스트 했을 때 그 인덱싱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 b가 있는데요. b의 0은 뭘까요? 자, b의 0은 자,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다시 말해서 b의 0, 1,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1은 5, 6, 7, 8. 그죠? 자, b의 2는 9, 10, 11, 12.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다 대괄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행에 해당하는 거죠. 행. 자, 이번에는 0,0이면 뭐예요? 행이 0이고 행이 0번째고 열도 0번째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얘는 이게 행 0, 0, 1, 2잖아요. 여기도 0, 1, 2, 3이고요. 그죠? 그럼 0의 0은 뭐예요? 1 값을 나타내는 거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1이 나오나 볼까요? 네, 1이 나왔어요. 자, 우리 여기서 또 뭐 하나 해볼까요? b의 2의 3 해볼까요? 자, 2의 3은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0, 1, 2. 그죠? 97, 12 중에 있고요. 0, 1, 2, 3. 자, 그러면 12가 되겠네요. 그죠? 12가 나오나 볼까요? 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보면서 해야 되겠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주고요. 자, 이번에는 b에 땡땡하고 자, 0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앞에 건 행인데 이 땡땡이란 뜻은 전체란 뜻이에요. 전체. 그죠? 전체. 자, 전체. 자, 그래서 이 전체, 행이 전체를 다 쓸 거야. 이건 열이죠. 그래서 요거 0, 얘는 행, 이렇게 마우스가 안 써지냐? 0, 0, 1, 2, 열은 0, 1, 2, 3이 있으면 이 행 전체를 쓰겠다는 거예요. 0, 1, 2 전체를 쓰겠다는 거예요. 대신 행은 0번째만 쓰겠다는 거죠. 0번째만 쓸 거고요. 행은 전부 다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1, 5, 9가 나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우리 옛날에 리스트 할 때 똑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b하고 이렇게 대괄호로 열고 묶고 그 안에 컴마를 넣어서 여기는 row, 여기는 컬럼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리스트에서 이 리스트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는 학생이 있다면 앞에 리스트에 있는 인덱싱, 슬라이싱 공부를 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퀴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퀴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우리 22페이지를 보면,
자, A라고 하는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 이걸 numpy A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print B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라고 하는 numpy array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때 B의 땡땡 1과 B의 땡땡 하고 1 땡땡 2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값은 어떻게 바뀔까요? 보아하니 요 행은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전체. 그렇죠. 예. 0, 행 0, 1, 2라면 0, 1, 2를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0, 1, 2를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열은 그러니까 0, 1, 2, 3인데 자, 첫 번째 이 1번 인덱스 다시 말해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2, 6, 10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요건 또 볼까요? 요것도 행 0, 1, 2는 다 이제 해당이 되는데 포함을 하는데 1에서부터 2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항상 요 끝에 거는 포함을 안 한 거죠. 1부터 2까지인데 2를 포함 안 해요. 다시 말해 1이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예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가리키는 건 똑같네요. 얘랑 얘랑. 근데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해가 갔어요? 자, 얘는 1이라고 하는 순간 얘는 그냥 2 지금 이 요것만 생각하는 거죠. 요것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1차원이에요. 1차원. 원 디멘셔널. 1차. 근데 얘는 물론 하나만 뽑긴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말을 씀으로써 얘는 2차원이 돼요. 그래서 2, 6, 12 행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것 좀 많이 좀 이걸 해봐야 돼요. 좀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대로라면 잘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A의 전체에 1부터 3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0, 1, 2 여기는 전부 다고 여기 0, 1, 2, 3이니까 여기 이렇게 해당하는 애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2, 3, 6, 7, 10, 1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얘는 1부터 2까지, 그러니까 그냥 1부터 1까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형태, 이 2디멘션 형태에서 2, 6, 10만 나온 거예요. 지금 얘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얘는 아예 그냥 딱 하나만 지정한 거거든요. 딱 하나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하나의 그냥 원 디멘션, 1차원으로 값이 나온 거고요. 이런 거를 조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짜놓은 뭐 코드들 이런 걸 보면은 뭐 이런 것이 나오거든. 그럼 막 이해를 좀 해야 돼. 이해를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수식으로 좀 쓸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다시 이걸 이해를 해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좀 헷갈려 하는 것들을 제가 퀴즈나 뭐 엑서사이즈나 이런 걸로 제가 이제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거를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자, 22페이지예요. 강의 자료. 헷갈려 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조심스럽게 다뤄보고 정 이해가 안 가면 외워라. 뭐 외워야지 뭐. 외우다 보면 또 이해가 가는 거죠. 자, 요번에 이제 우리 인덱싱은 너무 재미없어. 왜냐면 우리 리스트 할 때 우리 이미 배웠잖아. 리스트 할 때 우리 이미 배웠었고, 그래서 인덱싱은 너무 재미없어. 우리 23페이지에 인티저 어레이 인덱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게요. 요건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거 A
이거 그대로 한번 써먹어 볼게요. 이거 내가 계속 복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계속 위에 띄우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좀 뭔가 뭐 변형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자 인티저 어레이 인덱싱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 원래 아까 인덱싱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C는 B 하고요 1부터 3까지 컴마 뭐 0부터 2까지 이게 뭐예요? 자, 프린트 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원래 지금 우리가 이건 지금 인덱싱이거든요. 자, 행은 0, 1, 2, 그다음에 0, 1, 2, 3이잖아요. 그래서 행은 1부터 3까지. 다시 말해서 1, 2예요. 1부터 2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1부터 2까지. 그죠? 열은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그래서 요 값 1부터 3까지군요. 1부터 3까지가 1, 2 이만큼 그죠? 그래서 5, 6, 9, 10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보면 슬라이싱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지금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 대괄호 안에 대괄호가 또 있어. 자, 여러분 이 3페이지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0, 1, 2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컴마를 하고 0, 1,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대괄호 안에 또 뭔가 어떤 시퀀스 형태였던 그런 대괄호가 또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나오나? 169가 나오죠. 얘는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로 내가 써줄게요. 얘는 B에 0, 0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기 B에 0, 요 첫 번째 요 0, 0 B에 0, 0 뭐예요? 1이죠. 그 다음에 B에 1, 1 자, 1, 1이 뭐예요? 6이죠. B에 2, 0 2, 0이 뭐예요? 9에 요거죠. 9죠. 그래서 1, 6, 9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티저로 인덱싱이라고 하거든요. 좀 헷갈리죠, 요게. 그래도 여러 번 좀 봐야 돼요. 반복해서. 여러분들 좀 반복해서 내 것처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가끔씩은 뭐 하나만 대괄호로 묶여도 됩니다. 얘들 갖고 이렇게 3 이렇게 돼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 대괄호가 있고 그 안에 또 얼마 컴마 얼마. 근데 여기 또 대괄호 형태로 또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한번 볼까요? 얘는 뭐냐면 0, 3. 다시 말해서 0의 3. 이 0이죠? 0, 1, 2, 0의 3. 0, 1, 2, 3이잖아요. 요거 4. 그죠? 그 다음에 또 1의 3. 1의 3. 8이죠? 또 2의 3.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얘는 이제. 그래서 B의 0의 0, B의 0의 3, B의 1의 3, B의 2의 3. 애들을 우리가 뭐 슬라이싱 해준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여기에 이제 2가 있다고 칠게요. 그다음 여기 이제 우리 강의자로 있는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예요? B의 2의 0.
그러면 2의 0이 뭐예요? 9죠. b의 2의 2는 11이죠. b의 2의 1 하면 10이죠. 그래서 9, 10, 12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또 이제 우리가 인티저 어레이 인덱싱을 할 때 이렇게 한번 봐줄게요. 강의 자료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거를 1, 0, 2라고 여기 대괄호를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여기는 어떤 숫자, 공통적인 숫자가 오든 또 여기 대괄호가 와야 되는데 땡땡이 왔어요. 이건 전체라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전체라는 표시. 자, 이때는 어떻게 넣어볼게요. 이때는 자 0, 1, 2예요. 그러면 무슨 행이 지금 1이죠. 여기 행 1, 그죠? 5, 6, 7, 8. 그 열은 전체다. 그래서 5, 6, 7, 8이 오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0번째죠. 지금 0번째. 이제 1, 2, 3, 4. 그리고 전체. 1, 2, 3, 4. 그 다음에 2죠. 여기 2죠. 90, 11, 12. 전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는요. C는 B에 1, 0, 2 사실 요거랑 같아요.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여기 컴마 땡땡이 생략됐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행이 1번 인덱스 1번째, 0번째, 2번째 차례대로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 땡땡이 앞에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는, 자, 여기 이제 넘파이 어레이가 있는데, 자, 열이 1이에요. 그죠? 열이 1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2, 6, 10. 그죠? 그리고 행은 전체다. 그죠? 2, 6, 10이 그대로 오겠죠. 2, 6, 10. 그 다음에 0. 0번째는 어디에요? 2로구죠? 그 다음엔 2로구가 올 거예요. 여기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는 2. 0, 1, 2. 자, 3, 7, 11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인티저 어레이 인덱싱에 대해서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요거 한번 10.7.3도 한번 해보세요. 요거 퀴즈인데 밑에 어차피 답이 있으니까 요 차이를 한번 좀 느껴가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해보죠, 뭐. 자, 28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자, 10.7.3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주고요. 계속 위에다가 놓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B에 땡땡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무슨 말이에요? 행 전체를 쓰겠다는 거죠. 0, 1, 2. 이 전체를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열은 마지막 거. 요 마지막 것만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차원이 되는 겁니다. 4, 8, 12가 될 겁니다. 물론 차원은 원 디멘션 1차원이 될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쉐입은 총 3개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거의 쉐입은 디멘션은 자, 1.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준다면, 자, 이제 요게 헷갈리면 여러분들 뭐 여기에 뭐 마이너스 뭐 2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2개가 나오는 거죠. 자, 맨 끝에 거, 그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 거.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맨 뒤 것만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얘는 2차원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하나짜리. 행이 하나짜리지만 2개. 2차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쉐입을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3/1 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디멘션을 보면 이런 식으로 2차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안 가면 쪽지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29페이지를 보면 자, 체인 오브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인덱싱을 해야 되는데 자, 1, 2, 0이 대괄호 안에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괄호 안에 0, 1, 0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괄호 안에 대괄호가 있고요. 또 대괄호 안에 대괄호가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푸냐면요.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끊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요것만 생각을 하세요. 요것만. 자, B에 지금 이게 지금 정답이 2가 아니에요. 이건 아까 정답이니까 이거 무시를 하고요. 우선 한번 볼까요? 한번 결과값을 한번 볼까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자, 보기 위해서는 요거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요거. 자, B에 1, 2, 0. 자, 대괄호 안에 1, 2, 0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이거 컴마 땡땡이랑 같다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0번째 행, 전체 열.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고, 그죠? 이걸 우리가 그냥 C라고 해볼게요. C. 자, 그리고 나서 C가 되면 요 C에 다시 요거를 대괄호 안에 대괄호 0, 1, 0이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C의 대괄호에 또 그 안에 대괄호에 0, 1, 0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컴마 땡땡이 생략된 거랑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요렇게 하나에서 나온 결과값, 그 결과값에 다시 한번 요런 인덱싱,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여기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C는 B 이렇게 돼 있고 인덱싱을 1부터 3까지 그리고 땡땡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대괄호로 또 묶어주고 땡땡 2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대괄호 요거 시작됐을 때 끝났을 때 이게 되게 이게 어쨌든 하나거든요. 이렇게 처음 시작됐을 때 끝났을 때 이게 어떻게 하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요것만 생각해 주면 된다고 했죠. 자, 우선 이거 전체 이제 결과값 먼저 보고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이제 70이 나왔대요. 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B에 1부터 3까지 그리고 또 땡땡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 행 1부터 2까지 그죠? 열은 전체 그러니까 결과값은 뭐예요? 이제 이런 5, 6, 7, 8, 9, 10, 11, 12개 나오는 거죠. 그죠? 이 값에서 자, 이 값을 우리가 갑자기 마우스가 잘 안 움직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D는 이걸 그냥 D라고 할게요. 그리고 D에다가 우리 땡땡 2를 한 번 더 해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70일 갔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쨌든 항상 끊어서 생각해줘라. 요거 한번 해주고 그 결과값에 다시 한번 인덱싱. 그러니까 인덱싱의 인덱싱. 그래서 제가 그 29페이지에 제가 그 제목을 체인 오브 인덱싱이라고 한 거예요. 인덱스를 또 인덱싱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또 한번 인덱싱. 이 결과값에 여기서 인덱싱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는 결과값에 또 한 번의 인덱싱. 그죠? 그래서 이제 숙제입니다. 요번에 이제 정식으로 처음으로 내는 숙제입니다. 과제 제출해야 됩니다. 과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C는 B 대괄호 열고 012 그다음 콤마 대괄호 210 대괄호 닫고 또 대괄호 닫고 그다음 또 대괄호 열고 1 대괄호 닫고 자, 이거 했을 때 결과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자, 물론 요게 이제 공통적인 겁니다. 이렇게 A 만들어주고 B라고 하는 넘파이 어레이 만들어주고 이 넘파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B를 내가 인덱싱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답만 쓰면 안 되고요. 정답과 함께 설명을 뭐 그렇다고 너무 막 복잡하게 할 건 없고요. 지금 방금 우리 얘기했던 뭐 체인 오브 인덱싱, 체인 오브 슬라이싱 어쨌든 이제 나눠서 푸는 거 제가 지금 어쨌든 뭐 힌트를 주자면 계속 나눠서 풀고 있죠. 그래서 나눠서 풀면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를 좀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는 마세요. 그냥 뭐 한두 문장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정답까지 해서 이 클래스에 5월 12일 밤 11시 59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내는 첫 번째 과제이고 자, 이 점수는 기말고사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기말고사는 전체 우리 100점으로 했을 때 기말고사가 60%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 100점 만점에 기말고사가 60점에 해당이 되고 이 점수는 2점 정도가 기말고사에 들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60점 만점의 기말고사 점수 중에 2점이 반영이 될 테니까 요 숙제 꼭 해서 이 클래스에 제출을 하길 바랍니다. 자, 기한은 5월 12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주에 봐요. 안녕.